2020년 3월 서울 강남. 높이 솟은 건물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울대학병원 본관이 우뚝 서 있었죠. 이곳 7층 흉부외과. 복도를 따라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24시간 꺼지지 않는 곳. 생명과 죽음이 매일 교차하는 공간이었어요. 박도연 인턴, 오늘 첫 수술 참관 준비됐나? 선배 레지던트 김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선배님. 준비됐습니다. 대답하는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도현 27세.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막 인턴 1년차가 된 신입 의사였습니다. 도현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초록색 수술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꽉 쥐었다 폈다 했어요. 떨림을 멈추려는 듯 했죠. 긴장하지 마. 오늘은 그냥 보기만 하면 돼. 김태훈이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손 소독을 했어요. 도현은 선배가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비누를 묻히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문지르고 손목까지 꼼꼼하게 씻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현의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정확한 순서로 정확한 각도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요. 손 씻는 거 누가 가르쳐줬어? 되게 정확한데? 김태훈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했는데요. 도현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본인도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연스러울까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게. 낮고 카랑카랑한 목소리. 서준혁 원장이었습니다. 72세. 대한민국 흉부외과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50년 가까이 메스를 잡아온 노장이었죠. 하얀 머리카락이지만 눈빛만큼은 30대 못지않게 날카로웠습니다. 도현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준혁 원장님, 박도연 인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혁은 도현을 봤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왜일까요? 그는 이 청년을 처음 보는 건데 말이죠. 잘 보고 배우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도현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환자는 60대 남성.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한 상태였죠. 준혁 원장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스. 간호사가 건넸어요. 준혁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나는 움직임이었죠. 도현은 수술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자신의 손가락도 저절로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저기서 저렇게 잡고 도현의 머릿속에 자동으로 다음 동작이 떠올랐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죠. 박인턴. 갑자기 준혁이 불렀어요. 네. 도현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 집게 좀 건네주게. 어느 것 말씀이신가요? 왼쪽에서 세 번째, 끝이 구부러진 거. 도현은 기구대를 봤어요. 수십 개의 수술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처음 보는 도구들이었어요. 어느 게 어느 건지 구분이 안 됐죠. 그런데 도현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정확한 도구를 집어들었어요. 심지어 잡는 각도까지 완벽했습니다. 네. 이거 맞나요?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이 도구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맞네.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집도의 옆에 서 있던 김태훈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첫날 인턴이 저걸 알아? 수술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박인턴 거즈. 준혁이 또 불렀습니다. 도현의 손이 또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이 알고 있었죠. 정확한 크기의 거즈를 정확한 개수로 정확한 방식으로 접어서 건넸습니다. 준혁은 받아들고 잠시 멈췄어요. 이건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35년 전, 아직 젊었을 때 누군가와 함께 수술 연습을 하던 기억. 아빠, 이렇게 잡는 거 맞아? 어린 아들의 목소리.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착각이야. 하지만 시선은 계속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고했네, 모두. 준혁이 장갑을 벗으며 말했어요. 의료진이 하나둘 수술실을 나갔습니다. 도현도 나가려는데. 박인턴. 준혁이 불렀어요. 네, 원장님. 전에 수술실 경험이 있나? 아니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구를 그렇게 정확히?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본인도 몰랐으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준혁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런가? 가보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현이 나가고 준혁은 혼자 수술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졌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5년 전, 자신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아들이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손이 저절로 움직인대요. 아내 이선희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준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진. 거기엔 새 살배기 남자아이가 장난감 청진기를 목에 걸고 웃고 있었어요. 민준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8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병원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죠. 혼란 속에서 새 살배기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35년이 흘렀어요. 경찰도 사설 탐정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38이겠지. 그런데 방금 본 저 청년. 박도현. 27세라고 했나요? 나이가 안 맞습니다. 게다가 성도 다르죠. 설마.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손놀림, 저 기구 잡는 방식, 저 각도 너무 익숙했어요. 준혁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여보. 이선이었습니다. 70세. 준혁의 아내이자 이 병원 소아과 명예교수였죠.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응. 생각 좀 하고 있었네. 선희가 남편 옆으로 왔어요.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또 민준이 생각하는 거예요? 응. 오늘이 무슨 날도 아닌데. 아니야. 오늘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준혁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신입 인턴의 이야기를요. 선희는 조용히 들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고. 그래. 그리고 기구 잡는 방식이. 준혁은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민준이랑 똑같았어요? 선희가 남편의 말을 이어받았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여보, 그건 너무. 나도 알아. 말도 안 되는 거. 35년이에요. 35년. 알아.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내일 다시 불러볼까 해. 뭐라고 하고요? 교육이라고 하지 뭐. 신입 인턴 특별지도라고 하면 되잖아. 선희는 남편을 봤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보였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죠? 박도현. 박도현.
선희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수술복을 벗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창문 너머로 그를 봤어요. 걸음걸이, 뒷모습, 어깨 라인. 어머. 선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걸음걸이였어요. 여보, 나도 봤어. 두 사람은 도연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병원 창문에 석양이 비쳤습니다. 준혁과 선희는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과연 박도연은 정말 그저 평범한 신입 인턴일까요? 아니면 35년 전 사라진 그 아이가 다른 이름으로 돌아온 걸까요? 다음 날 아침 3월 17일.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첫 수술 참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왜 내 손이 저절로 움직였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인턴 휴게실로 들어서는데 박도연 인턴,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이름표를 보니 최은지 수간호사였습니다. 네, 저요. 원장님께서 부르십니다. 8시까지 회진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저를요? 왜죠? 글쎄요. 특별 지도를 하신다고.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입 인턴을 원장이 직접 가르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시 55분. 도연은 회진실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떨렸습니다. 똑똑. 들어오게. 준혁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혁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희도 함께 있었어요. 앉게. 네, 원장님. 도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한참 도연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를 했습니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네.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제 자네 손놀림을 봤는데 타고난 것 같더군.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일주일간 자네를 특별히 지도하려고 하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말입니까? 매일 아침 7시 여기로 오게. 기본기부터 다시 가르쳐주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던 선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시작할까? 먼저 수술 도구부터 익혀보세. 테이블 위에 수술 기구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준혁이 집게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캘리겸자입니다. 용도는 혈관 결찰할 때 씁니다. 잡는 방식을 보여주게. 도연이 집게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준혁의 숨이 멎었어요. 이건 잡는 각도가 정확히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엄지와 검지의 위치, 손목의 각도, 심지어 힘 조절까지요. 누가 가르쳐줬나?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도요. 교과서 보고 혼자 연습했는데 교과서에는 이런 각도까지 안 나와 있네. 도연은 자신이 쥔 집게를 봤어요. 그러고 보니 왜 이렇게 잡았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선희가 다가왔어요. 도연 씨, 혹시 다른 기구도 잡아볼래요? 네, 교수님. 선희가 메스를 건넸습니다. 도연이 받았어요. 또다시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준혁과 선희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똑같아.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실례지만 가족 이야기 좀 물어봐도 되겠나?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가족이요?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모릅니다. 모른다니?
저는 고아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의 손이 떨렸어요. 고아라니. 언제부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아는 건 5살 때부터 고아원에 있었다는 것뿐이에요. 5살 이전 기억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언제 태어났나? 1993년 3월 15일이요. 선희가 의자를 붙잡았어요. 휘청거렸습니다. 교수님, 도현이 급히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993년 3월 15일. 그들의 아들 민준이가 태어난 날이었어요. 혹시 출생증명서 같은 거 있나?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없어요. 고아원에서 추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정확한 생일인지도 모르고요. 왼쪽 발목에 혹시 흉터 같은 거 없나? 도현이 깜짝 놀라며 준혁을 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있나? 네. 어릴 때 화상을 입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는 모르고. 선희가 입을 가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현이 불안한 표우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도현을 똑바로 봤어요. 자네, 혹시 박도현이라는 이름도 고아원에서 지어준 건가? 아니요.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준 분이 제 이름을 적어놓고 가셨대요. 도현이라고요. 성은? 그건 고아원에서 지어준 거예요. 원장 선생님 성을 따서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현아. 그 부름에 담긴 감정이 남달랐어요. 도현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준혁은 대답 대신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도현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3살배기 남자아이. 장난감 청진기를 목에 걸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 아들이야.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5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이름은 서민준. 1985년 3월 15일생.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1985년. 자신이 태어난 해와 8년 차이였어요. 그런데 왜 제게? 우리 아들은 1985년 12월 24일 이 병원 지하에서 화재가 났을 때 실종됐네. 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3살이었어. 혼란 속에서 누군가 안고 나갔는데 그 뒤로 소식이 끊겼지. 도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1993년생이에요. 나이가 안 맞잖아요. 그래. 나이는 안 맞아.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왼쪽 발목 화상 흉터. 우리 아들도 그 화재 때 왼쪽 발목에 화상을 입었어. 선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손놀림. 민준이는 3살 때부터 아빠 수술 흉내를 내며 놀았어요. 똑같은 각도로, 똑같은 방식으로요. 도현은 사진을 다시 봤어요. 웃고 있는 아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님, 응급 환자가 최은지 수간호사였어요. 지금 갑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현에게 손을 올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천천히 생각해보게. 네. 도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회진실을 나와 복도에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맞지 않았어요. 출생연도가 8년이나 차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왼쪽 발목 흉터, 손놀림, 그리고 이 묘한 끌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도현은 자신의 왼쪽 발목을 만졌어요. 바지 속에 가려진 그 흉터를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고아원에 왔을 때 이미 있었다고 했죠. 나는 대체 누구지? 복도 끝에서 준혁과 선희가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엔 희망과 혼란이 공존했어요. 나이는 맞지 않지만 모든 흔적은 그들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도연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출생 연도에는 8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날 오후, 준혁은 병원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1985년 12월 24일 화재 당시 기록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행정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오래된 서류함을 뒤졌어요. 여기 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받아들고 자신의 연구실로 갔어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1985년 12월 24일 오후 9시 30분. 병원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화재 발생. 당시 입원 환자 120명. 의료진 48명. 보호자 약 200명. 모두 긴급 대피했죠. 사상자 명단을 봤어요. 부상 15명. 사망 2명. 실종 1명. 실종자 서민준 남 3세. 준혁의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35년 전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준혁은 당직이었고 선희는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아빠 수술하는 거 보고 싶어요. 3살 민준이가 조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그래서 선희가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혼란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갔고 그 와중에 민준이가 손을 놓쳤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선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연기가 자욱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아이는 너무 작았습니다. 준혁은 파일을 덮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어요. 35년이 지났지만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세요. 최은지 수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입니까?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도연 인턴에 대해서요.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말해보시오. 오늘 아침 제가 도연 씨랑 기구 정리하는 걸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손 쓰는 게 원장님이랑 똑같았어요. 어떻게? 저 이 병원에서 15년 일했잖아요. 원장님 수술 수백 번 받고요. 은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구 정리하는 순서, 짚는 방식, 각도까지요. 초짜 인턴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은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걸음걸이도 원장님이랑 비슷해요. 왼발을 살짝 끌듯이 걷는 거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네. 저도 이상해서 계속 봤는데. 확실해요. 준혁은 창밖을 봤어요. 왼발을 끄는 걸음걸이. 자신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생긴 버릇이었죠. 그런데 그게 유전된다고? 은지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네, 원장님. 1985년 화재 당시 여기 계셨던 분 중에 아직도 이 병원에 계신 분 있습니까? 은지가 생각에 잠겼어요. 아, 경비실 박기태 팀장님이요. 그분이 그때부터 계셨대요. 지금 계십니까? 네, 1층 경비실에 계실 거예요. 준혁은 즉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팀장님.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기태 68세. 이 병원에서 4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1985년 화재 때 기억나십니까?
기태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때 참 끔찍했죠. 어떻게 있겠어요. 혹시 제 아들 민준이 본 적 있으십니까? 기태는 한참 생각했어요. 글쎄요. 워낙 혼란스러워서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기태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뭔가 생각나셨습니까? 화재 나고 1시간쯤 뒤였나? 주차장 쪽에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급히 나가는 걸 봤어요. 준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기요? 네. 근데 이상했어요. 그 부부 환자 명단에도 보호자 명단에도 없었거든요. 확실합니까? 네. 나중에 경찰이 조사할 때 그 얘기했어요. 근데 그 부부는 찾지 못했대요.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아기, 혹시 특징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너무 오래돼서. 아, 근데 울음소리가 이상했어요. 울음소리요? 네. 보통 애들은 와앙 이렇게 우는데 그 아기는 목이 쉰 것처럼 쇳쇳거리면서 울었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왼쪽 발목에 붕대 같은 거 감겨있지 않았습니까? 기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아기가 우리 아들입니다. 기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 그 부부가 아들을 데려간 겁니다. 준혁은 다시 물었어요. 그 부부 얼굴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연기도 많았고. 특징은요? 키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기태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컸어요. 한 180은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 패딩을 입었고. 여자는요? 여자는 좀 작았어요. 160 안팎. 머리를 묶고 있었어요. 나이는요? 둘 다 젊었어요. 한 20대 후반쯤. 준혁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준혁은 경비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다가 도현과 마주쳤습니다. 아, 원장님. 도현이 인사했어요. 준혁은 도현을 봤습니다. 키 182cm. 출생연도 1993년 추정. 왼발 화상 흉터. 그리고 손놀림 걸음걸이까지. 자신과 똑같은 이 청년. 도현 씨. 네, 원장님. 혹시 양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나? 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잘 모릅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저를 데려다 줬는데 이름도 안 남기고 가셨다고요. 언제였지? 1988년 1월쯤이라고 들었어요. 1988년 1월. 화재가 난 지 약 한 달 뒤였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고아원이 어디였나? 경기도 안양이요. 소망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준혁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도현 씨, 혹시 DNA 검사 해볼 의향 있나? 도현이 준혁을 봤어요. 정말 저를 아드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확신할 수는 없네. 하지만 너무 많은 게 일치해. 도현은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저도 이상해요. 뭐가? 원장님을 보면 왠지 편하네요. 처음 본 사이인데도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오면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 지하 1층 쪽으로 가면. 지하 1층? 네. 어제 서류 가지러 갔다가 지하를 지나쳤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뭔가 떠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준혁은 도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검사해보세.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어.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요. 그날 저녁. 준혁과 선희는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아들일까요? 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이가 안 맞는 게 걸려. 고아원에서 잘못 추정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준혁이 오늘 들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화재 당시 수상한 부부. 한 달 뒤 안양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 왼발 화상 흉터. 그리고 모든 습관의 일치. 내일 DNA 검사 결과 나오면 알 수 있을 거야. 떨려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을 기다렸어요. 만약 정말 우리 아들이라면. 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들이야. 나는 믿어.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과연 DNA 검사 결과는 무엇을 밝혀낼까요? 그리고 8년의 나이 차이,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3월 18일 오전,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원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였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99.99%입니다. 준혁의 숨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친자 확률 99.99%. 박도연 씨는 원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확실합니까? 네. 재검했습니다. 틀림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5년을 기다렸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선이었어요. 여보, 결과 나왔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야. 선이가 주저앉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재회.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1시간 후, 준혁은 도연을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앉게. 도연이 앉았어요. 준혁은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도연이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이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는 내 아들이야. 35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 하지만 나이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 아마 고아원에서 나이를 잘못 추정했거나. 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아니면 자네를 데려간 사람들이 일부러 나이를 속였을 수도 있고. 도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1985년생이란 말씀이세요? 그래. 1985년 3월 15일생. 이름은 서민준. 도현. 아니, 민준은.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서민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믿기 힘들겠지.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 준혁이 다가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어. 자네는 내 아들이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요. 이제 있어. 아빠도 엄마도 있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선이었어요. 도현. 아니, 민준아. 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민준이 선이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 그리웠어요. 어머니. 그래, 엄마야. 내 엄마. 선이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35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미안해. 널 잃어버려서 정말 미안해. 선이가 흐느꼈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후 3시. 준혁은 경기도 안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민준과 선이도 함께였어요. 소망이 집 고아원.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서 오세요.
70대 할머니가 나왔어요. 원장 선생님이십니까? 네,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서준혁이고요. 이쪽은 제 아들 민준입니다. 순자가 민준을 봤어요. 어머, 도현이, 저를 아세요? 그럼, 내가 5살 때까지 여기 있었잖니. 순자가 반갑게 웃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1988년 1월에 이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순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오래된 장부를 꺼내왔어요. 여기 기록이 있어요. 1988년 1월 15일. 입소 아동 박도현 추정 5세. 인계자 박정민, 김미숙 부부. 박정민, 김미숙. 준혁이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주소도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가셨어요. 왜 이 아이를 데려온 거라고 했습니까?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정이 있다고만 했어요.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요. 아이 나이도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출생 증명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와 발육 상태 보고 5살쯤으로 추정했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이 아이가 왔을 때 특이사항 같은 거 없었습니까? 순자가 기록을 봤어요. 왼쪽 발목에 화상 흉터가 있었고요.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이름만 겨우 말할 수 있었죠. 도현이라고요? 네. 자기 이름이 도현이라고만 했어요. 성은 몰랐고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다른 기억은 없었나요? 부모님이라든지.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요. 트라우마가 심했던 것 같아요. 민준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5살 때. 그 이전 기억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 부부가 왜 이 아이 나이를 속였을까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그 부부가 되게 조급해 보였어요. 빨리 아이를 맡기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달까? 마치 도망치듯이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준혁과 선희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혹시 그 부부 사진 같은 거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기록을 그렇게 철저히 하지 않았거든요. 순자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저를 데려갔을까요? 준혁이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어요. 모르겠구나.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너를 화재 현장에서 데려갔다는 거야. 그리고 3년 동안 키우다가 고아원에 맡긴 거고요. 선희가 덧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준혁은 1985년 화재 당시 CCTV 영상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장님, 35년 전 자료는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찾아주십시오. 이틀 후,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부 영상 찾았습니다. 준혁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흑백 화면. 화질이 나빴어요. 하지만 볼 수는 있었습니다. 1985년 12월 24일 오후 9시 47분. 지하 주차장 영상이었어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화면 왼쪽에서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여자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이 부분 확대할 수 있습니까? 네, 잠시만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조금 보였어요. 그리고 품에 안긴 아이. 준혁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왼쪽 발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민준이다. 틀림없었습니다.
이 영상 복사해 주십시오. 네, 원장님. 준혁은 영상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35년 전 사건을 재수사 요청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원장님, 그게 공소시효가 지났고요. 실종 아동 찾기입니다. 시효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드님을 찾으셨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데려간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왜 데려갔는지, 왜 3년 동안 숨겼는지 알아야 해요. 경찰관이 영상을 봤어요.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준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병원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혼자였어요.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을씨년스러웠습니다. 35년 전 이곳에서 화재가 났었죠. 민주는 천천히 걸었어요. 보일러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유리창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유리에 손을 댔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연기, 열기, 비명. 엄마, 엄마. 어린아이의 목소리. 민준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자신을 안아올리는 장면, 차에 태워지는 장면, 낯선 집, 낯선 사람들. 도연아, 이제 내 이름은 도연이야. 여자의 목소리.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과연 민준의 잃어버린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를 데려간 부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3월 20일. 민주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요? 정신과 전문의 이지훈 교수가 물었어요. 네. 단편적으로요. 특히 지하에 가면 더 선명해져요.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나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연기, 뜨거운 공기, 그리고 누군가 저를 안아올려요. 누구죠? 모르겠어요. 얼굴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려요. 무슨 말을 하던가요? 괜찮아, 괜찮아.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지훈이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은요? 차에 태워져요. 뒷좌석에 누워있는데 천장이 보이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도착해요. 낯선 집이에요. 그 집에서 뭘 했나요?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다고요? 네.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민준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지훈이 물을 건넸습니다. 민준이 물을 마시고 계속했어요. 3년인가. 그 집에서만 지냈어요. 유치원도 안 가고 밖에도 안 나가고.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된다고만 했어요. 그 부부는 당신을 어떻게 대했나요? 민준이 잠시 생각했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밥도 주고 재워주고. 그런데요?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마치 의무처럼 돌봐주는 느낌이었달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가 고아원에 가게 된 거군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차에 태워서 고아원에 데려다 줬어요. 미안하다고만 하고 가버렸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또 버려지는 거잖아요. 지훈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상담이 끝나고 민준은 복도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호칭이었어요. 상담은 어땠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요. 근데 그 부부가 왜 저를 데려갔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준혁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생각나면 돼. 무리하지 마.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였어요. 원장님 찾았습니다. 누구를요? 박정민 씨요. 1985년 당시 이 병원 지하주차장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병원 직원이었다고요? 네. 그리고 부인 김미숙 씨는 당시 이 병원 청소 용역 직원이었고요.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혁은 민준을 봤어요. 찾았다. 너를 데려간 사람들을. 다음 날 준혁과 민준 그리고 선희는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긴장되네요. 민준이 말했어요. 나도 그래. 준혁이 창밖을 봤습니다. 35년 만에 드디어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산 도착. 택시를 타고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낡은 아파트였어요. 5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김미숙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서준혁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985년 화재 때 우리 아들을 데려가신 분 맞습니까?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미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이었어요. 소파에 앉자.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줬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 드려야 할지.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준이 그녀를 봤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어요.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죽었어요. 네. 화재가 나던 그날 저희 아들도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백혈병이었어요. 미숙이 흐느꼈습니다. 6살이었어요. 화재 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 자리에서 선희가 입을 가렸어요. 그래서 민준이를 혼란스러웠어요. 아들을 잃은 충격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봤어요.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려가신 겁니까? 남편이 우리 아들이 돌아온 거야 라고 했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았어요, 둘 다. 민준이 조용히 물었어요. 3년 동안 왜 숨기신 겁니까? 미숙이 민준을 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리 아들인 줄 알았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분별력을 잃었던 거예요. 그러다가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왜 바로 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준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무서웠어요. 유괴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숙이 울먹였습니다. 숨기기로 했어요. 밖에 안 나가고 호적에도 올리지 않고 3년 동안이나요? 남편이 자꾸 미루더라고요. 조금만 더라고. 그러다가 결국 고아원에 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 아이도 유치원을 가야 할 나이고. 미숙이 민준을 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인생을 망쳤어요. 민준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화가 났어요.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도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이름을 도연이라고 하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 아들 이름이 정도현이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도현이로 바꾸신 거군요. 네. 당신이 자꾸 민준이라고 하면 아니야, 넌 도현이야라고 했어요. 미숙이 얼굴을 감쌌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를 바라지도 않아요.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미 35년이 지났고 남편분도 돌아가셨고 준혁이 민준을 봤어요. 무엇보다 아들을 찾았으니까요. 미숙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복잡하네요. 그래. 나도 그래. 준혁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사람들도 피해자였어. 네. 알아요. 선희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됐어.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함께 살면 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민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27년을 박도연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서민준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옆에 앉은 부모님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응. 고맙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야. 우리가 고맙지. 돌아와줘서. 세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35년 만의 재회. 너무 긴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함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민준의 나이는 8년이나 어리게 기록됐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3월 25일. 민준은 법원에 정식으로 개명 신청을 했습니다. 박도연에서 서민준으로. 출생연도 정정도 함께 신청하시겠습니까? 담당 직원이 물었어요. 민준은 준혁을 봤습니다. 해야겠죠? 그래야지. 넌 1985년생이니까. 서류를 작성했어요. 정정 전 1993년 3월 15일생. 정정후 1985년 3월 15일생. 8년.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민준의 인생 8년이 허공에 존재했던 셈이었습니다. 이러면 제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재발급 받아야 할 거야. 준혁이 대답했어요. 나이도 다시 정정되고 학력도 다시 증명해야 하고 복잡하겠네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병원 의료진 회의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일어나 말했어요.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글을 봤어요. 박도연 인턴은 제 친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35년 전 실종됐던 아들을 이번에 찾았습니다. 최은지 수간호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이요? DNA 검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레지던트 김태훈이 물었어요. 그럼 도연 씨는 원장님 아드님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본명은 서민준입니다. 의료진들이 민준을 봤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정말 영화 같네요.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은지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정말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수간호사님.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은지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당신 지하 1층 가보셨어요? 네, 며칠 전에요. 뭔가 느껴지던가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역시 은지가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왜요? 저도 그날 있었거든요. 화재 날.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요? 네. 저 그때 신입 간호사였어요. 22살이었죠. 그럼
저를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거예요. 근데 워낙 혼란스러워서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은지가 그날을 떠올렸어요. 연기가 너무 자욱했고 사람들 비명소리에 경보음에 무서웠겠어요. 정말 악몽 같았어요. 은지가 민준을 봤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할 때요. 어떤 남자가 아기를 안고 차 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민준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게 저였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요. 그 남자 뒤로 여자도 따라갔던 것 같아요. 얼굴 기억나세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어두웠어요. 그리고 저도 살겠다고. 정신 없었고. 그래도 말씀 감사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의 집. 아니, 이제는 민준의 집이기도 했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책장. 35년 동안 그대로 뒀어. 선이가 말했어요. 물론 내가 3살 때 쓰던 건 다 치웠지만 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살았었나요? 그래. 태어나서부터 3살 때까지 준혁이 옆으로 왔어요. 넌 이 창문을 좋아했어. 밤마다 여기서 불빛 보는 걸 좋아했지. 민준도 창밖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래?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35년 만에 돌아온 방. 천장을 봤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왠지 익숙했습니다. 눈을 감자 어렴풋한 장면들이 스쳐갔어요. 누군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목소리,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이불 감촉. 엄마. 저절로 그 말이 나왔어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선이었어요. 아직 안 잤니? 네. 잠이 안 와요. 선이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색하지? 조금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선이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장가 불러줄까? 네. 넌 어렸을 때 자장가 들으며 자는 걸 좋아했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이가 조용히 노래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응, 아들아. 제가 정말 돌아온 거죠? 그래. 넌 집에 돌아왔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35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3사람이 앉았습니다. 아침 먹어라. 선이가 밥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 맛있겠다. 민준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멈췄어요. 왜? 입에 안 맞니? 선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이 맛. 어디선가. 넌 어렸을 때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했어. 준혁이 말했어요. 맨날 찌개. 찌개. 그랬지. 민준이 웃었어요. 그랬나요? 그럼.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어. 가족의 아침이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민준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이 좋았습니다. 병원에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민준을 다르게 봤습니다. 원장님 아드님이시네요. 부럽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편하게 대해주세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모두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김태훈이 다가왔어요. 민준아.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하지?
그냥 민준이라고 해요. 응.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개명 절차 끝나면 다시 인턴 시작하려고요. 나이가 바뀌면 동기들이랑 나이 차이 나겠네. 그러게요. 갑자기 8년 연상이 되는 거죠. 둘이 웃었어요. 그때 방송이 나왔습니다. 서민준 씨, 원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준이 원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준혁이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 출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준을 봤어요. 앉아라. 무슨 일이세요? 출생신고 정정건이야. 법원에서 한 번 더 확인 절차가 필요하대. 무슨 확인이요? DNA 검사 결과 재확인하고 화재 당시 기록도 다시 검토하고. 복잡하네요. 법적으로 8년을 바꾸는 거니까 당연히 까다롭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나저나 준혁이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이게 뭔데요? 내가 3살 때까지 쓰던 물건들이야. 민준이 상자를 열었어요. 작은 신발, 아기 옷, 장난감 청진기. 이걸 다 보관하셨어요? 응. 버릴 수가 없더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민준이 장난감 청진기를 들었어요. 낡았지만 아직 작동했습니다. 가슴에 대봤어요. 두근두근.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응. 사랑합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35년 만이.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포옹이었어요. 과연 법원은 민준의 나이 정정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민준은 새로운 인생을 잘 시작할 수 있을까요? 4월 15일. 법원 가족관계 등록과 판사 앞에 준혁, 선희, 민준이 섰습니다. DNA 검사 결과 확인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친자 확률 99.99%. 명백한 친자 관계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1985년 화재 당시 실종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판사가 민준을 봤어요. 박도연 씨, 아니 서민준 씨. 본인이 정말 1985년생이 맞다고 확신합니까? 네, 판사님. 고아원 기록에는 1993년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추정 연도입니다. 정확한 출생 증명서가 없었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임의로 정한 거고요. 민준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화재 당시 저를 데려간 부부의 진술과 DNA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저는 1985년 3월 15일생이 맞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출생연도 정정을 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명 변경도 함께 허가합니다. 박도연에서 서민준으로 탁 결정타를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법원을 나왔어요. 됐다.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서민준이야. 선희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35년 만에 법적으로도 우리 아들이 됐네. 준혁도 기뻤어요. 오늘 저녁엔 축하 파티하자. 좋아요. 그날 저녁 병원 의료진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파티였어요. 서민준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건배 소리가 울렸어요. 최은지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인턴부터 시작하려고요. 나이가 바뀌었는데도요? 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은지가 웃었어요. 멋있네요. 김태훈도 왔어요. 야, 그럼 나보다 8살 많은 거네. 응. 그렇게 되는구나.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 그냥 편하게 해. 모두가 웃었어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준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제 아들 민준이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만 준혁이 민준을 봤어요. 동시에 저희 부부에게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선이가 남편 옆으로 갔어요. 35년 동안 우리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밤, 오늘도 아들이 안 돌아왔구나 하며 잠들었고, 선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혹시 소식이 올까? 기대했지만 늘 실망만 했습니다. 청중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준혁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신기한 건요. 선이가 말을 이었어요. 아들이 우리를 찾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들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손동작, 걸음걸이, 습관들. 준혁이 웃었어요. 피는 속일 수 없더라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도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27년 동안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외로웠어요. 남들은 다 부모님이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요. 민준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그런데 민준이 준혁과 선이를 봤어요. 제게도 부모님이 생겼습니다. 35년 만에 만났지만 한 번도 절 잊지 않으셨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이가 달려와 아들을 안았어요. 준혁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민준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준혁이 옆에 왔어요. 내 아버지. 생각이 맞나 보네. 조금요. 민준이 난간에 기댔어요. 솔직히 아직도 꿈만 같아요. 나도 그래. 제가 정말 원장님의 아들이 맞나 싶고. 맞아. 넌 내 아들이야. 준혁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뭐가? 의사로서요. 그리고 아들로서요. 준혁이 웃었어요.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정말이요? 그럼 첫날부터 내 손놀림을 그대로 따라했잖아. 그건 우연히. 우연이 아니야. 유전이지. 준혁이 하늘을 봤어요. 의사는 타고나는 거야. 실력도 중요하지만 손재주, 감각, 열정. 그런 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저한테 그게 있을까요? 있어. 내가 봤어. 민준이 준혁을 봤어요. 자신감 가져라. 넌 내 아들이야. 민준이 웃었어요. 내 아버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응.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35년이나 지났는데요. 준혁이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설명하기 어렵네. 느낌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 내가 수술 기구 잡는 걸 봤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 저도 그랬어요. 민준이 고백했어요.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무섭거나 긴장되지 않고요. 그래. 네. 마치 옛날부터 알던 것처럼요. 준혁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게 바로 핏줄이야. 35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는 거. 민준이 준혁을 안았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서민준. 새로운 이름, 새로운 나이.
새로운 인생.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옆에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문이 열렸어요. 선이었습니다. 아직 안 자니? 네, 조금 있다 잘게요. 선이가 침대에 앉았어요. 내일부터 다시 병원 나가니? 네. 새로 시작하는 거죠. 힘들 텐데. 괜찮아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선이가 웃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대견해. 엄마. 응.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선이가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어요. 장난꾸러기였지. 하루도 가만히 있질 않았어. 그랬어요? 그럼. 특히 아빠 수술 가방 뒤지는 거 좋아했어. 민준이 웃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나 봐요. 아마도 3살 때부터 나도 의사 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운명이었나 보네요. 그런가 보다. 선이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네, 엄마. 돌아와줘서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셔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가슴에 이름표가 달렸어요. 서민준 인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술실로 향했어요. 준혁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 아버지. 오늘은 직접 해볼래? 네. 간단한 거야. 내가 옆에서 지도할 테니까. 민준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이요? 그럼. 내 아들인데 못할 게 뭐 있어. 민준이 손을 씻었어요. 장갑을 꼈습니다. 수술대 앞에 섰어요. 메스. 간호사가 건넸어요. 민준이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하지 마. 내가 할 수 있어.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은 심호흡했습니다. 그리고 메스를 내렸어요. 정확한 각도, 정확한 깊이. 완벽했습니다. 준혁이 미소 지었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수술이 계속됐습니다. 민준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술이 끝났어요. 잘했어. 준혁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의사가 됐구나. 민준이 웃었어요. 네.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넌 이미 훌륭해. 두 사람은 수술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선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완벽했어요, 여보. 준혁이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하던데요? 선이가 민준을 안았어요. 자랑스러워, 아들. 세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의사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35년의 기다림 끝에 이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행복은 계속될까요?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35년 전 민준이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전구들이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죠. 민준은 흰 가운을 입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제 제법 익숙해진 걸음걸이였어요. 민준 선생님.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응급 환자 들어왔습니다. 흉부 관통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민준이 수술실로 뛰어갔습니다. 9개월. 병원에서 다시 시작한 지 9개월이 흘렀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어엿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을 열자 준혁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는 30대 남성 공사장 사고로
철근이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심장은 다행히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대동맥이 손상됐어요. 준혁이 민준을 봤어요. 내가 해봐. 제가요? 그래. 내가 옆에서 볼 테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씻고 장갑을 꼈어요. 환자 앞에 섰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메스를 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각도로 절개했어요. 겸자. 간호사가 건넸습니다. 민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치 춤을 추듯 정확하고 우아했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완벽해. 아들의 성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시간 후 수술이 끝났어요. 수술 성공입니다. 민준이 장갑을 벗으며 말했어요. 의료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준혁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한 사람 목 가는구나. 아직 멀었어요. 겸손하긴. 방금 수술 완벽했어. 두 사람은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선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 잘 됐어? 네, 엄마. 성공했어요. 다행이다. 선희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5년 전 오늘. 그래. 내가 사라진 날이야.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곳에 가려고 해. 어디요? 지하 1층. 민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화재가 났던 곳이요? 그래. 이제 그 기억과 제대로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아. 민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갑고 을씨년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어요. 민준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보일러실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야. 준혁이 말했습니다. 35년 전. 이 문 뒤에서 불이 났어. 민준이 문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연기, 비명, 열기. 엄마, 엄마. 어린 자신의 목소리. 민준은 눈을 감았어요. 더 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로비에서 놀고 있었어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어머니 손을 놓쳤습니다. 엄마.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연기가 자욱했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신을 안아 올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남자의 목소리. 차에 태워졌어요. 낯선 집으로 갔어요. 넌 이제 우리 아들이야. 여자의 목소리. 3년. 그 집에서 숨어 지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됐어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도현이. 그게 자신의 새 이름이 됐어요. 민준아.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그래, 괜찮아. 선희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넌 집으로 돌아왔어. 준혁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우린 너를 단 하루도 잊지 않았어. 알아요. 이제 알아요. 민준이 흐느꼈습니다. 35년 동안 숨겨져 있던 기억. 35년 동안 봉인됐던 감정. 이제 모두 터져나왔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하복도에서 35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됐던 그곳에서 그들은 마침내 과거와 화해했습니다. 1시간 후, 세 사람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어요. 예쁘다.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그치? 넌 어렸을 때도
이런 불빛 보는 거 좋아했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응. 집 창문에서 매일 밤 불빛 보면서 반짝반짝이라고 했지. 민준이 웃었어요. 저도 아직 불빛 보는 거 좋아해요. 역시 내 아들이야. 준혁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준아, 내 아버지. 35년 동안 우리 없이 어떻게 살았니? 민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외로웠어요. 특히 명절 때요. 명절. 네.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랑 집에 가는데 저는 고아원에 혼자 남아 있었거든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셨고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요. 민준이 두 사람을 봤어요. 그 외로움이 저를 의사로 만들었어요. 무슨 뜻이니? 외롭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저처럼 혼자인 사람들을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의대에 간 거구나. 네.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간신히 졸업했어요.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민준이 웃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부모님을 만났잖아요. 선희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수천 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 내가 우리 병원에 왔다니. 운명이었나 봐요. 준혁이 말했어요. 처음 널 봤을 때부터 뭔가 느껴졌어.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거. 저도요. 아버지를 보자마자 편안했어요. 그게 바로 핏줄이야.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준혁이 물었어요. 저요? 응. 의사로서 말이야. 민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흉부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준혁이 웃었어요. 벌써 충분히 도와주고 있어. 정말이요? 그럼 오늘 수술 받잖아. 완벽했어. 민준이 부끄럽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같이 수술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선희가 두 사람을 봤어요. 우리 이제 집 가자. 오늘은 특별한 저녁 준비했어. 뭔데요?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 뭐였는데요? 가서 보면 알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계란말이. 와! 민준이 감탄했어요. 엄마가 아침부터 준비했어. 준혁이 말했어요. 이 모든 걸요? 응. 내가 3살 때 좋아하던 메뉴들이야.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내가 맨날 찌개 더 라고 했지. 정말이요? 응. 하루에 3그릇도 먹었어. 모두가 웃었어요. 식사를 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 3살 때 처음 청진기를 본 이야기. 병원에서 간호사 언니들한테 인기 많았던 이야기. 작은 일들이었지만 민준에겐 소중한 기억들이었어요. 비록 본인은 기억 못해도 부모님이 기억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선희가 뭔가를 가져왔어요. 이거 작은 상자였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민준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작은 팔찌가 있었어요. 이게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채워준 팔찌야. 은색 팔찌였어요.
서민준 1985.03 15 이름과 생년월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준혁이 말했어요. 언젠가 내 손목에 다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제가 차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 거니까. 선이가 팔찌를 꺼내 민준의 손목에 채워줬어요. 작았습니다. 당연했어요. 신생아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이제 진짜 완전해졌네요. 민준이 말했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어.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방에서 팔찌를 들여다봤어요. 서민준 1985.03 15 자신의 진짜 이름, 자신의 진짜 생일.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혁이 들어왔어요. 아직 안 자니? 네, 생각이 많아서요. 준혁이 침대에 앉았어요. 무슨 생각? 35년이요.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게.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준혁은 창밖을 봤어요. 솔직히 죽고 싶었어. 아버지, 특히 처음 몇 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경찰서에 전화하고 사설 탐정 고용하고 전국을 뒤졌어. 하지만 못 찾으셨죠? 그래. 마치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 준혁이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는 더 힘들었어. 자신을 책망하면서 매일 울었지. 제 잘못이 아닌데. 그래도 엄마는 자책했어. 내가 손을 꽉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라고 말이야. 민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응.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준혁이 민준을 봤어요. 그리고 정말 돌아왔잖아. 네. 기적이에요. 기적이지. 수천 명 중에 내가 우리 병원에 지원했고 내가 내 손동작을 알아봤고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가 보다. 준혁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준아, 내 아버지. 앞으로 35년보다 더 긴 시간을 함께 보내자. 네. 그리고 못 함께한 35년을 채워나가자. 꼭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병원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이 담겼습니다. 준혁, 선희, 그리고 민준. 35년 만에 완성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잘 나왔네요. 사진사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이요? 민준이 사진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 아버지와 닮은 눈, 어머니와 닮은 미소.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걸어야겠다. 선희가 말했어요. 좋아요. 거실에 걸어요. 응. 그리고 매일 봐야지. 세 사람은 병원 입구로 걸었습니다. 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습니다. 출근하자 준혁이 앞장섰어요. 네. 민준이 따라갔습니다. 선희도 함께요.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의사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갈 미래를 향해 35년의 기다림, 35년의 그리움, 35년의 아픔.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걷던 민준이
문득 멈춰 섰습니다. 왜 그래? 준혁이 물었어요. 그냥 행복해서요. 민준이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집에 온 것 같아요. 선이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넌 집에 왔어.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준혁도 함께 안았어요. 이제 우린 절대 떨어지지 않아. 네. 절대로요. 복도를 지나가던 환자들과 의료진이 그들을 봤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35년 만에 돌아온 아들, 포기하지 않은 부모, 그리고 완성된 가족. 수술실 불빛이 켜졌습니다. 민준이 흰 가운을 입었어요. 가슴에 달린 이름표. 서민준. 본명으로. 본래의 나이로. 본래의 자리로. 그는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옆에 섰어요. 준비됐나? 네, 아버지. 그럼 시작하자. 우리 함께. 네. 함께요. 부자는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선이가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을 돌려줘서 하늘을 향해, 운명을 향해, 기적을 향해 감사했어요. 병원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모든 아픔을 녹여주는 것처럼 35년의 어둠 끝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영원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1년 후 민주는 정식 레지던트가 됐습니다. 준혁 옆에서 매일 수술을 집도했어요. 부자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것처럼요. 어느 날 부산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보내는 사람 김미숙. 민주는 편지를 열었어요. 민준 씨께 잘 지내시나요?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저지른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족을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이너스 김미숙 올림. 민주는 편지를 접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던 준혁이 물었어요.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들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너그럽구나.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 웃었어요. 이제 전 행복하니까요. 준혁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우린 행복해. 그렇게 모든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35년 만에 기적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당신이 가족을 잃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혼자라고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어딘가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35년이 걸려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핏줄은 거리를 넘어서며 가족은 언젠가 다시 만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을 잃지 않는 한,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